네,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 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이나 판단과 관련된 표현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133번 구동사는 go by인데요. by는 뭐뭐에 의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뭇에 의해서 가다가 아니고 판단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다라고 할 때 go by 뭐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영어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133. It's no use trying to persuade him to make an exception for you. He always was the type of person who'd go by the rule book. 네, it's no use 다음에 ing를 쓰면 뭐뭐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외로 해달라고 이렇게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B가 원칙대로, 룰북대로, 규칙이 적혀있는 책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판단의 기준을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 information to go by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어떤 정보 같은 것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밑에 해설에 제가 유용한 표현을 하나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live by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omething to go by처럼 something to live by라고 하면 삶의 원칙이나 지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격언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인생관 같은 게 that's something to live by. 그거 내가 한번 인생관으로 삶의 지표로 삼아볼 만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go by의 by하고 live by의 by하고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4번은 bargain for라는 구동사인데요. bargain이 거래라는 뜻인데 bargain for 이렇게 쓰이면 기대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를 기억할 때 주의해야 할 그런 구동사 표현이죠. 영어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134. My mother went to the salon for a perm and they burned her hair in the end. I bet she didn't bargain for that to happen. 네, 파마하는 것은 그냥 보통 펄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헤어살론에 펄을 위해서 갔는데 머리를 미용사가 태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bargain for, 거래를 한 게 아니고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expect 정도의 의미로 bargain for라는 구동사가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more than I bargained for 이거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요. less than I bargained for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적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for와 같이 쓰일 때 bargain의 의미를 오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구동사 표현들인데요. 136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때 문제가 occur 하거나 happen 하거나 come up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구동사의 crop up도 있죠. 영어 예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6. Problems are cropping up and now my savings are starting to run dry. You need to find a stable job and spend much less in the meantime. 네,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진행형으로 썼죠. 그리고 또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저축한 돈이 dry, run dry, 말라가고 있다, 돈이 소진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B가 안정된 직업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in the meantime은 당분간 혹은 그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동안 좀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할 때 come up이 기본 구동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형 구동사가 있고 응용형 구동사가 있는데 기본은 come up이고 come 자리에 crop을 쓰면 이 crop이 작물이나 곡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곡물이 자라나듯이 우후죽순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또 어떤 곡물이 더 빨리 자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예측 불가하게 어떤 문제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는 것을 crop up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기 힘든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구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7번은 add up이라는 구동사인데요. 숫자를 더하다라는 뜻인데 숫자가 맞는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고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137.
I tried to figure out why last month's credit card invoice was so high, but it didn't add up. Take a look at your statement and you'll probably find the culprit. 네, 지난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유를 찾고 있는데 그 숫자들이 내가 계산을 해봐도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add-up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B가 스테이트먼트는 뭐 진술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용 내역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용 내역서를 보면은 culprit, 조금 어려워 보이는 단어인데 주범을 얘기하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을, 형사상의 주범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비유적으로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주요 원인, 가장 큰 이유 이것을 culprit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숫자가 맞는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썼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ings don't add up 이라고 얘기하면 이 things가 반드시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 같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든지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을 때 그때도 add up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38번 구동사인데요. face up to라는 구동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을 직면한다고 할 때 그때 쓰는 구동사죠. 영어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138. You need to face up to the consequences of your decision. Well, I don't think it's my fault. 네, 당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를 직면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는 회피가 되겠죠. 회피, evade라든지 avoid라든지 이런 동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할 때 face up to라는 구동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시해라 이렇게 말할 때 face up to라는 구동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8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